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이죠. 서울중앙지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 그 다음에 현장조사, 의료자문위원 의견, 이걸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형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디스크 파열, 그 다음에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해서 형을 집행정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걸 불허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현직 의원이나 전직 장관 등이 이 부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를 해가면서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권력자들은 자유, 공정,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낙상사고로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이고 지난달에는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씨에 대해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3개월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잣대는 왜 이렇게 불공정한 것인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안민석 의원, 중형 범죄자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에게 유독 가혹한가?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공정하다 할 것인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 또는 회사 자금 횡령, 이런 걸로 해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이렇게 확정돼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3개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겁니다.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요,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 형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석방해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6월 3일부터 3개월이니까 7, 8, 9 해서 9월 2일 이때쯤 되면 다시 또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다시 수감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또다시 이렇게 해서 형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라는 걸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는 차장검사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원지검에서 했으니까 이건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은 의료계,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의료계, 그 다음에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내부위원이 꽤 많이 있죠. 내부위원이라는 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 사유로. 첫 번째가 형 집행으로 인해서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식을 같이 사는데 그게 이제 유년이거나 이래서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7가지 사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첫 번째하고 70세 이상, 두 번째 다 해당합니다.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81세입니다. 그리고 당뇨
뭐 심한 걸로 지금 다 알려져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입원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른 뭐 80세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뭐 원래 병이 없던 사람도 수감 생활을 하면 병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드러난 병만 해도 뭐 당뇨에 지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실제 여러 차례 병원을 이제 뭐 입원 퇴원을 반복했고 81세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첫 번째 사유, 형 집행을 계속할 때는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요 조항에 주로 걸려서 이제 형 집행 정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만약에 형 집행 정지를 해준다면 형사소송법상 이 7가지에 보면 뭐 연령이 70세인 것도 아니고요. 정경심 교수는 지금 60세입니다. 연령이. 그러니까 뭐 연령으로 보면 아니고, 정경심 교수도 해준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그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염려,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거밖에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관련, 제가 뭐 좀 심심해서 논문도 좀 찾아보고 이랬더니 이 형집행정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공정성 이런 걸 해칠 우려가 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감 생활을 하면 없는 병도 생긴다.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뭐 한 60쯤 되고 뭐 이러면 거기 가서 그 좁은 방 또는 거기 가서 그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본인이 일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범죄를 저질러 놓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뭐 일정한 정도가 지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해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게 형을 집행 정지할 정도냐 아니냐, 이걸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꼭 어떤 정무적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의료계 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죠, 그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본인이 제출한 자료,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의료계 의견 이런 걸 다 종합했다고 하니까 의료계 의견이 가장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왜 그러냐면 꾀병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고민정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 뭐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허리 통증과 다리 마비 어쩌고저쩌고는 이건 정경심 전 교수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뭐 허리 마비 뭐 다리 통증 그걸, 아니 뭐 최소한도 뭐 예를 들어서 면회를 해서 물어봤다든가 본인 주장이죠. 객관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집행정지라는 게 늘 뭐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료계 등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정경심 전 교수가 정말 형집행정지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아니면 정말 생명에 위험이 있어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다. 아마 그러면 아무리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찍어놓고 이 사람 안 돼 라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중에 책임 추궁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풀어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상당한 정도는 본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또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검찰의 판단이 아니고 의료계 판단도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 주장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니까 제3자로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뭐 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아니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뭐 형집행정지 누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되게 다 들어줬나요? 그냥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만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였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그때도 했습니다.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는 왜 안 들어줬죠? 나이도 70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적어도 의학적 소견을 보고 의학적 소견으로 봐도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정파적 입장에서 이명박은 되는데 왜 정경심은 안 되냐? 이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뭐 신체적 연령의 차이, 그 다음에 질병의 차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인정하자면 바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 아마 문재인 정부였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그 형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였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형 집행정지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듯이 지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건강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 고려로 본다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인 거나 일단은 같은 거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면 과연 그 질병의 정도 수감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냐 아니냐 하는 질병의 정도는 그건 별도로 의료계의 판단이었으니까 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뭐 달리 믿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사가 아닌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나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 가지고서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그것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어떤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뭐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긴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없고 뭐 아프다는 건 정경심 전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다음에 형 집행정지 그 심의를 하는 데는 거기에 검사들도 있지만 의료계도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주장을 하고 지금 이렇게 무작정 정경심 전 교수의 주장만 인용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흠집내는 거는 이거는 이 또한 정파적인 얘기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학계 같은 데에서 이 형 집행정지 신청 제도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빼자는 거는 특히 70세 이상 뭐 이런 거 그런 걸 빼자는 주장이 굉장히 많더군요. 지금 70세가 뭐 옛날에 70세하고 다른 것 아니냐. 글쎄요. 그거는 그럴듯합니다. 70세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60세도 정말 아픈 사람이 있고 80세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물리적 연령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형 집행정지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는 있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또 지적하는 것이 남용의 가능성인데 뭐 그 가능성은 있죠. 여전히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른바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현재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에 규정된 형 집행정지 근거 조항 그 다음에 실질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경심 전 교수를 비교하는 것 그게 과연 타당하냐. 그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다.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